고소득자를 부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 제가 일하고 있었던 지난 약 20년 동안은 꽤 높은 소득을 받고 있었던 고소득자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의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말에도 일을 했었어야 되고 평일에도 계속 일을 했었어야 되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소득이 없어지는, 정말로 부자라면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매일 해야 되는 상황을 유지하지는 않지 않을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유리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2003년부터 주로 금융회사에서 근무를 해왔고요. 지난 약 20년 정도 동안 채권 전문가로서 각종 금융회사, 삼성증권, 시티그룹, JP모건, 바클레이즈, 크레딧 아그리콜 등등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5월에 금융회사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지금 작은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떻게 하면은 매일매일이 괴롭지 않은 직장인의 삶을 탈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오늘 나오게 되었습니다. 10대 때, 20대 때 저의 꿈은 사실 돈을 많이 벌어서 더 이상 돈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저의 꿈이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부자라는 게 어느 정도 부를 모아야 되느냐 를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정의에 따라서 부자라는 정의를 낼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소득을 기준으로 부자를 구분할 수 있겠죠. 만약 우리가 정말 고소득자를 부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제가 일하고 있었던 지난 약 20년 동안은 저는 꽤 높은 소득을 받고 있었던 고소득자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의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말에도 일을 했었어야 되고 평일에도 계속 일을 했었어야 되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소득이 없어지는 상태였겠죠. 정말로 부자라면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매일 해야 되는 상황을 유지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한 이제 소득을 가지고 부자를 구분한다고 치면은 소득이 얼마나 돼야지 부자라고 할 수 있을지 개인에 따라서 다 숫자가 다를 거기 때문에 소득만 가지고 부자를 구분하기는 좋은 기준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재산을 기준으로 부자를 구분할 수 있을까? 그럼 재산을 가지고 구분한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지 부자라고 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같은 금액의 자산을 가지고도 그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같은 금액을 가지고도 소비 규모가 적든가 자산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즐기고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이나 서초에 4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전 재산이라고는 아파트 한 채, 그분은 매일매일 일을 하지 않으면은 자신의 아파트에 관련된 재산세를 내기나 아니면 자기 생활비를 벌충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회사에서 내팽개치게 쳐지게 되면은 다른 직장을 또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 어떻게 해서든 일을 계속해서 소득을 만들어야 자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런 분은 부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예로는 약간 수도권 밖으로 나가서 같은 40억이라는 재산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더 큰 평수에 새로 지은 집을 살면서 남은 돈으로 적절하게 자산을 운용하면서 연 1억, 2억 정도의 자산을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해야 되지 않는 진정한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이라는 걸 기준으로 우리가 부자를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 사람의 자산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자산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부자라고 부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생각으로는 이제 마음의 부자라는 말 우리 많이 쓰는데요. 어떤 사람은 가진 게 하나도 없어도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경쟁을 하면서 남들만큼 더 벌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사실 부자라고 하기 힘들겠죠. 마음이 부자라면 부자일 수 있다. 사실 되게 좋은 말이고 저도 맨날 시도해 보려고 하는 내용이지만 우리나라 사회는 비교가 많죠. 주변 학부모들, 주변 친구, 가족들, 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지내는 정도, 수준 못 맞추게 되면 보통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생각을 많이 하면서 느낀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느냐가 결국 부자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유라는 것은 물질적, 공간적, 시간적으로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경제적 여유라는 표현은 여기서는 이제 공간적인 부분보다는 아마도 물질적과 시간적인 부분을 많이 포함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소득이 충분하든 재산이 충분하든 가지고 있는 자산이 충분해서 제가 여유롭다고 느끼고 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아마 그 상태가 경제적 여유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2003년도부터 이제 국내 증권회사에서 일을 시작했고 같은 해에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부터 채권 영업 업무를 계속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20년 동안 회사도 여러 번 옮겼었고 그리고 잠깐 유학을 가 있는 경우도 있었고 개인 사업을 위해서 잠깐씩 쉬는 경우도 있었었지만 약 20여 년을 금융시장 주변에서 근무하거나 계속 근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저의 삶은 사실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 첫 직장이었던 국내 증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대학교 다니는 4년 내내 저는 단 한 번도 금융회사를 취직할 거란 생각을 해보거나 예상을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빨리 나는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에 조금이라도 돈을 더 많이 주는 연봉이 더 높은 더 빨리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금융회사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직장은 사실 많이 힘들었었고 비전이 많아 보이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같은 해에 외국계 증권사로 옮기게 되는데요. 외화채권 영업 업무를 했었었는데 저희 업무 특성상 이제 미국 시장을 봐야 돼서 저는 보통 근무 시간이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매일 같이 근무했었습니다. 휴일이라고는 보통 크리스마스랑 설날, 미국과 한국의 휴일이 겹치는 그날 말고는 구정이건 추석이건 매일 근무를 했었습니다. 저는 꽤 높은 연봉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한테 그런 기회를 주신 많은 분들께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긴 하지만 저의 삶이 행복하진 않았었고요. 나름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정도의 운은 좋았었지만 제 일을 하면서 아주 큰 보람이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적 여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제가 생각하게 된 개념이 이건 제가 이름을 붙인 개념인데 노동 선택권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할지 하지 않을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제가 어떤 일을 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어떻게 보면 금융에서 얘기하는 옵션과 비슷한 개념인데요. 이 권리를 보유할 수 있느냐 제가 과연 언제 이 권리를 보유할 수 있게 될까 등을 많이 생각하게 되면서 스스로 이름을 붙인 거는 노동 선택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노동 선택권을 보유한 사람은 저의 정의에 의하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계속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을 저는 노동 선택권을 보유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고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상은 크게 세 가지 계층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계층 간에는 이동이 물론 가능하고요. 그리고 더 위의 계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제가 경험했던 많은 것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정리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층은 노동 선택권을 보유하지 못한 계층. 저는 노동 선택권 미보유 계층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젊은 새로 일을 시작하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초년생들이나 아니면 30, 40대들 많은 분들이 노동 선택권을 보유하지 못한 계층이라고 생각되고요. 내가 하는 일을 계속 지속하지 않으면 나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계층은 노동 선택권을 보유한 계층으로 이제 중간 계층을 생각을 했고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경제적인 이유로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연금이 나중에 노후 생활을 위해서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국민연금을 제외한 4대 보험, 4대 연금보험, 특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그리고 군인연금, 수급자들은 저는 대부분 노동선택권 보유 계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이제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자녀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상당히 높은 연금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뭐 하기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해야지 자기의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아닐 것이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포함될 거고요. 아니,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 규모가 적던가 부부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든가 아니면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연금보험, 민간 연금보험을 좀 더 포함한 사람들 그분들도 노동선택권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보통 이제 증여를 받거나 아니면 사업적으로 큰 성공을 하거나 그런 분들이 노동선택권 보유 계층으로 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노동선택권 보유 계층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 마지막 제일 상단에 있는 계층을 생각한 계층은 노동선택권을 보유하였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증여를 할 수 있는 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노동선택권을 보유하고 그리고 증여 가능한 계층이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선택권 보유 계층보다 훨씬 많은 자산을 들고 있을 거고요. 뭐 그런 자산들이 금융자산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마 지금은 부동산이 많겠지만 그 기업을 넘겨줄 수 있는 부모들도 있을 거고요. 그분들은 자기 자신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을 할 필요 없지만 자기 아이들에게도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시키지 않아도 되는 계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바라지 않았던 금융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제가 정말 즐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기회도 많지 않았었겠지만요. 근데 제 자녀들이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시킬 수 있을 정도의 부를 축적했다면은 그 아이들에게는 매우 큰 행복일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요새 같은 경우에는 골프 선수를 해보고 싶어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셰프가 되고 싶어요. 저 어린 나이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자신이 정말 즐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직 판단하기 전에는 재밌어 보이거나 멋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흉내내고 싶어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때마다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은 일단 공부를 해라.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그리고 어느 정도 직장 생활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네가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 보통 그렇게 말을 하겠죠. 만약에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그래 한번 해봐. 실패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다음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봐. 이런 권한을 줄 수 있다라는 거 사실 아이에게는 매우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아이는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이 우리보다 높았을 거고 그리고 자신이 정말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었다면 아마 같은 분야에서 남들보다 더 성공할 가능성도 높을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즐길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질 수 있었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노동선택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거고요. 제가 하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세 가지 계층으로 노동선택권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면서 우리가 보기에 부유하거나 넉넉한 사람과 누구나 알만한 대재벌 사이에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한국 부자 보고서를 보면은 거의 이제 자산가를 금융자산 10억 원에서 100억 원 사이의 자산가로 분류하고요. 금융자산 100억 원에서 300억까지의 자산가들을 고자산가로 분류하고 금융자산 300억 원 이상의 사람들을 초고자산가로 분류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2%가 넘어가는 사람이라면은 우리도 시도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그 내용을 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럼 노동 선택권을 내가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예상 수입 금액입니다. 예상 수입 금액이라고 표현한 거는 제가 근로를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고 저의 노동의 투입 없이 생기게 될 금액들의 합계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그리고 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부터의 현금 흐름 혹은 나중에 생길 수 있게 될 자산 어쨌든 제가 일을 하지 않아도 앞으로 저에게 들어오게 될 금액을 저는 예상 수입 금액이라고 표현했고요. 반대쪽에는 이제 예상 지출 금액이 있습니다.
예상 지출 금액은 뭐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에 가까워지면서 제가 정확히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앞으로 쓰게 될 돈, 제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사망할 때까지 사용하게 될 돈, 이거를 이제 회계적으로 표현하면은 재무 상태표라고 표현하는데 예상 수입 금액을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자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계속 소비해야 될 금액들, 지금 부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동 선택권을 보유하지 못한 분들의 재무 상태표는 예상 지출 금액이 예상 수입 금액보다 상당히 큰 그림을 그리게 될 겁니다. 앞으로 제가 쓰게 될 돈이 앞으로 생기게 될 돈보다 훨씬 큰 분들일 거고요. 그래서 예상 수입 금액과 예상 지출 금액의 차액이 마이너스 음의 숫자를 보이게 될 겁니다. 그 차액을 결국 우리는 노동을 통해서 메꿀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노동 선택권 미보유 계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노동 선택권을 보유하신 분들은 반대로 예상 수입 금액이 더 예상 지출 금액보다 커서 예상 수입 금액과 예상 지출 금액의 차액이 양을 띠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분들은 예상 수입 금액보다 예상 지출 금액이 작기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고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물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노동 선택권 보유 및 증여 가능 계층의 재무 상태표를 생각해 보시면 이분들은 아까 노동 선택권 보유하시는 분들과 비슷하겠지만 예상 수입 금액과 예상 지출 금액의 차액이 훨씬 더 클 겁니다. 그 차액이 훨씬 더 커서 상속이나 증여세를 고려하고 나서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금액이 자녀의 예상 지출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 될 수 있다면 노동 선택권을 보유하고 있고 증여 가능한 계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예상 수입 금액이나 지출 금액을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앞으로 제가 노동 선택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거고 과연 얼마나 더 모아야 노동 선택권을 보유할 수 있게 될지 판단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표를 가지고 노동 선택권 보유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